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그러니까 앤트맨 3를 봤는데 영화에 긴장감이란 게 없습니다. 빌런은 말로만 강한 수준이고 주인공 일행은 천진할 뿐이며 이야기는 디테일이 부족하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며 뭐가 너무 많은데 그냥 집단적 독백만 하다가 끝나버리죠. 영화가 시작하면 스콧, 호프, 행크, 제닛은 모두 포스트 히어로의 삶을 사는 듯 평화롭게 지내는 반면 캐시는 나름의 히어로 활동을 하며 구치소를 들락거립니다. 그녀는 양자 영역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를 가족들 앞에 선보이고 제닛만이 그 위기를 감지하는 찰나 모두 양자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영화의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양자 영역은 그들이 벗어나야 하는 곳이고 동시에 생소한 장소인데도 주인공 일행들에게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놀이공원 입장객처럼 매우 편안해 보이죠. 특히 양자 영역에 도달하자마자 호프와 행크는 커다란 비행선을 마주하는데 제닛이 그들을 다급히 기둥 뒤에 숨겨주고 곧이어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호프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이게 뭐냐고 묻고 심지어 제닛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조심하라는 캐릭터가 일관성이 없으니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보는 입장에선 혼란만 가중될 뿐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개활지에서 군단의 행렬을 만나 1대1 싸움을 벌이다 알고 보니 그들이 알던 사이라서 침묵을 도모하고 그들을 통해 크라일라에게 향하며 또 정작 크라일라는 제닛과 함께 캉에게 대항하던 존재였지만 이젠 캉에게 빌어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실험실에서 제닛의 외침, 처음 비행선과 크라일라의 정체를 보면 분명 이 양자 영역의 위기감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중간에 싸움하는 장면을 보면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 놀랐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식이라서 김이 조금 셉니다. 크라일라도 제닛과 함께 캉에 대적하다 이젠 경의 칭호를 받았다는데 그냥 제닛 일행이 비행선 타는 동선을 내어주는 역할에 기능적으로 그칠 정도로 전투 장면도 그 캐릭터도 별다른 임팩트 없이 지나가죠. 제닛은 줄곧 뜸을 들이다 결국 기나긴 대사로 여기서 있었던 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그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제닛 일행과 떨어진 스콧과 캐시 쪽은 제닛처럼 이곳에 와본 적이 없음에도 긴장감이 없긴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은 뭐 코미디 톤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도 젠토라를 통해 제닛의 위험성과 곧이어 캉의 군단에게 본진이 쑥대밭이 될 때도 갑자기 스콧이 전투 노하우를 알려주는 장면은 역시 일관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선택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젠토라가 직전에 했던 너흰 집이라도 있지 이 대사가 무색하게 말이죠. 뭐 이건 그렇다 쳐도 이후 감옥에 갇혀서는 캉과 마주하는데 캉이 말할 때 모독이 끼어드니까 손가락을 까딱해서 바로 제압을 하던데 얼마 안가 포탈이 열리고 거기서 캉이 말할 때 모독이 다시 한번 끼어들고 그땐 또 아무 말 안 하는 게 뭐지 싶었습니다. 캉이 좀 일관성이 없는 기분파인가?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캐릭터라는데 되게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빌런인데 그냥 별로 신경 쓴 대사가 아니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또 혼란이 가중되었고 또 그 전에 캉이 모독을 제압할 때 스콧과 캐시는 그다지 놀란 것처럼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똑바로 서서 그쪽을 쳐다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결국 모독한테 제압당해 이 감옥에 갇힌 것인데도 말이죠. 또한 스콧이 캉에게 간단하게 당해놓고 감옥문을 풀어주니 얼굴을 맞대고 내 딸은 건들지마 라고 할 때는 괜한 대사 넣어서 빌런의 포스만 낮추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가 가진 패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았는데요. 주인공 일행도 5명이고 캉은 어벤져스의 메인 빌런이라 캉을 잘 설명해야 되고 양자 영역도 잘 설명해야 되고 앤트맨 특유의 부성애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어벤져스의 진중함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겉도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자 영역을 어떻게 탈출했나 살펴보면 그냥 주인공들한테 열쇠를 쥐어줍니다. 캉이 수세기를 앞선 기술력 그리고 그의 힘으로 제국을 세웠다는데 저편에선 그 본진을 쑥대밭으로 만들 개미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제국군이 수많은 반란을 진압했고 일전에 스콧과 캐시를 잡을 때 반란군의 터전을 또 한 번 간단하게 제압하지만 후반부엔 반란군에게 무기력하게 패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스콧이 선봉에 서긴 하지만 이 본진의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일자도로로 침투해야 되는 구조이며 자다가 기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캉이 군단을 배열해놓던 차에 공격당한 거라서 바로 대응을 했는데도 스콧이 없는 곳에서도 국소적으로 연달아 패배하는 모습은 뭔가 그냥 받아들이긴 했지만 초중반부를 떠올렸을 땐 일관성이 없고 긴장감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진짜 이것까진 그냥 그렇다 쳐도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주인공들이 진심을 다하면 해결되는 시기니까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집니다. 캐시가 탑 쪽으로 뛰다가 모독한테 기습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모독이 스스로 살인 병기라 떠들어대고 실제로 스콧과 캐시는 모독한테 패배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여기서 캐시가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러더니 거대화에 성공합니다. 무슨 극적 계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말하고 거대해진 다음 모독을 해치우죠. 캐시 얘가 지구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정도로만 일했지 양자 영역에선 반란군 습격당할 때 수트 입고 싸움에 참전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스콧이 그 와중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으로 알려준 게 전부인데 나중엔 경비병 둘셋을 가볍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별다른 계기 없이 주인공이 원하니까 주인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영화의 조급함이 많이 느껴지죠. 이런 편의주의 앞에선 정복자 캉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캉이 자기 탑에 방어막을 치려고 하니까 거대와 앤트맨이 몸으로 막다가 이게 힘에 붙여서 뭐 특별한 걸 보여주나 싶었는데 그냥 와스프가 앤트맨을 던져서 해결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캉이 등장해서 손수 적들을 다 휩쓸어버리는데 그래 여기선 뭐 좀 보여주겠지 여기선 만회를 하겠지 싶은데 이 초중 후반까지 그간 세계를 끝장낼 존재라고 열심히 빌드업하던 캐릭터가 어벤져스도 죽여봤다던 그 캐릭터가 앤트맨에게 몇 대 맞기도 하고 나중에 나의 개미군단에게 쓸리는 게 소위 말해서 너무 짜치더라고요. 방어막을 형성해 개미들을 맞긴 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진심을 다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모독이 달려들어 자기는 찌질하지 않다며 얼굴을 들이민 것이죠. 그렇게 캉이 쓸려갑니다. 이거는 3단빔 맞고 일격에 패한 울트론보다 좀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모독은 설정상 감정 기복이 심한 캐릭터라지만 행적을 보면 줄곧 최강병기를 운운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중간 보스급 빌런에 그치는데 한번 거대화된 캐시에게 리타이어 되더니 뭐가 되든 찌질해지지 말라는 말에 그간 자기를 지지고 볶았던 캉에게 달려듭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바뀌어버린다고? 모독이 밑에서 바라본 캐시의 한마디는 자신을 살인병기로 만들고도 가지고 놀았던 캉보다 더 위험있어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마블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영화의 제목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인데 와스프는 그냥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그냥 분량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죠. 와스프의 유의미한 행적은 비행선을 타고 코어 부근으로 갔을 때 스콧의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캉을 공격한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어 장면은 잘 나왔죠. 영화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앤트맨의 가능성들이 마치 개미 군단처럼 앤트맨을 쌓아 올리고 거기서 수많은 가능성을 등 뒤로 한 와스프와 손을 잡으며 모든 가능성들이 없어지고 둘만 남는 순간은 참 좋은 장면이었죠. 근데 그런 임팩트가 무색하게 이 영화 전체적으로 와스프의 비중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닛이 말할 때, 캐시가 말할 때 추임새를 넣고 리액션하는 것 뿐이죠. 제목에 들어간 캐릭터는 살리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에 포탈이 닫혔을 때 평온해 보인 호프는 스콧의 삶의 이유인 것처럼 묘사를 하던데 그런 이 캐릭터를 왜 영화 내내 생략을 했던 걸까?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없어 의아함만 남죠. 영화 초반 설정에서부터 캐시의 비중을 미리 암시하는 셈이었고 마블 페이지 4부턴 모종의 이유로 여성 캐릭터들의 파워가 대폭 상향 조정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는 본작에서 처음 수트를 입는데도 앞서 지적했듯 스콧이 약간의 시범을 보이긴 하나 곧잘 따라하더니 어느 순간 스콧과 맞먹을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듯하죠. 뭐 캐시에 집중하는 것까지는 좋다 싶은데 문제는 본작에서 캐스린 뉴턴이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초반부 지구 장면에선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양자 영역에 빨려 들어갈 때부터 그 통로에서 아빠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냥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매번 눈을 크게 뜨고 또박또박 말할 뿐이며 기쁜 상황에서도 그 표정이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표정이고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항상 그 표정이죠.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미간을 찌푸리는 것 그 정도입니다. 이 연기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구강 구조를 움직여서 발화한다 딱 그 정도의 느낌인데요. 가장 심한 장면 세 군데를 꼽자면 감옥에서 캉이 스콧을 공격할 때 아빠 하고 그 표정으로 외치는 순간 그리고 직후 자신이 캉에게 공격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스콧이 탈출 못하고 포탈이 닫힐 때 아빠 하고 또 그 표정으로 외치는 순간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 초반부 지구 장면에선, 그러니까 차에서 아빠는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요? 라고 되묻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연기가 깔끔한 배우 같은데 디렉팅을 잘못 받은 건지 양자 영역에선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연기력 때문에 내내 괴로웠습니다. 앤트맨 3는 뭔가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영화 같기도 합니다. 선한 히어로는 선할 뿐이죠. 양자 세계에서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주인공 일행들,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는 느낌. 블랙팬서 2가 마치 나 슬픈데 이거는 꼭 할래,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느낌이고, 토르 4는 내가 하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앤트맨 3는 이거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 뭐가 많이 들어왔네, 몰라 대충 어떻게 해서 보내자, 근데 내가 나빠 보이면 안 돼 라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기대 이하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다음엔 어떤 영화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